네,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깊게 들여다보는 뉴스 3개 시간. 오늘은 조국 전 장관 사퇴 문제 때문에 구성을 약간 바꿔서 지금 이 순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요일에는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시사인의 김동인입니다. 네. 자, 첫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. 네, 당정청이 2025년부터 자유형 사립고와 또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 이런 협의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 이게 뭐 재지정을 승인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아예 네. 싹 바꿔버린다 네, 이런 그렇습니다. 거죠. 네. 사실 그 동안은 이 재지정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요 차츰차츰 일반고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정책이었는데, 그렇죠. 네, 이 부분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 이런 네. 발표인데요. 네. 사실 이게 좀 공식 발표라기보다는 이 협의가 나왔다, 지난달 18일에 했다, 이 뉴스가 좀 뒤늦게 나온 겁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당정청 협의를 지난달 18일에 했는데 뒤늦게 이게 좀 알려진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아무튼 근데 이제 정부의 방침보다는 그러니까 좀 많이 바뀌어갖고 전격적으로 속도를 해서 가져가겠다 이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선회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. 예, 강수를 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. 네. 당초에 이 마스터 플랜이 있었어요. 이 마스터 플랜을 좀 잠시 살펴보면 2020년까지 재지정 평가를 통해서 전환을 이제 시키고요. 예. 그리고 나서 2021년부터 고교 학점제 그리고 성취 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었는데요. 예. 그 5년간, 그래서 2021년부터 2025년에 완성을 시키는 그런 밑그림이었는데, 야. 그 밑그림의 모든 목적은 사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는 거였습니다. 그런데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논란이 일었고요. 또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대부분이 네. 이 광역 단위 자사고였어요. 광역 단위 자사고 뭔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, 전국에서 다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? 아닙니다. 그게 바로 일반 그 전국 단위 모집 학교들이고요. 예. 광역 단위는 서울이면 서울에서만 모집할 수 있는 거예요. 전국 단위가 아니라 광역 단위. 네, 그렇습니다. 예. 한마디로 그 어떤 고교 서열화의 정점보다 그 아래에 있는 학교들이 문제였던 거예요. 이 아래에 있는 학교들 오히려 재정이나 아니면은 교육 과정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데, 오히려 지금 남아 있는 정점에 있는 학교들, 이 학교들이 오히려 고등학교 입시 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긴다,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. 그 조국 장관 문제가 이제 초기에 불거졌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의 어떤 공정성 담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 그렇습니다.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? 그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그 일리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. 대입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사실은 고등학교 입학 단계에서부터 발생한다. 그렇죠. 이런 지적들이 나왔고요. 네. 그런 대중의 요구에 좀 반응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뉴스 살펴볼까요? 네. 좀 무척 안타까운 소식인데요. 네. 가수 겸 배우 설리 씨가 어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. 그러게요. 예. 네, 어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발견이 됐고요. 네. 매니저가 전날 6시 30분에 통화한 이후에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찾아갔는데 이 숨진 채로 발견했습니다. 따로 유서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평소에 심경을 적은 노트가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고요. 아직 근데 그 내용은 지금 네, 발표가 안 그렇습니다. 됐죠? 네, 사실 내용을 발표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해요.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. 예. 이 고인은 2005년 드라마 서동요에서 아역 배우로 데뷔해서 2009년 아이돌 그룹 FX의 멤버로 가수 활동 시작했습니다. 네.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 고인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삼가해달라고 말하면서 장례 절차 등은 추후에 이제 비공개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. 근데 바로 그 지점인데요. 이제 고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라고 할까요? 네. 이거 이제 공개가 안 되고 있고 공개를 하는 게 맞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악플 때문에 네.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냐로 지금 추정은 또 나오고 있잖아. 이걸 네.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왜냐하면 사실 설리 씨가 네. 이 대표적인 아이콘이었습니다. 악플이 쏟아지고 또 거기에 대응을 또 공개적으로 대응을 하는 인물로 워낙에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. 네.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악플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알았다고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. 네. JTBC2 채널에서 악플의 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에 MC로 출연하기도 했어요. 근데 이 프로그램에 MC로 설리 씨가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한 화제를 불러일으켰거든요. 이 그룹 탈퇴 등으로 좀 구설에 오른 적도 있긴 하지만 네. 이 악플러들에게 직접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처럼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네. 또 탈코르셋 운동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발언을 하기도 해서 네.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. 뭐 사회적으로 소통을 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? 그건 권장할 사안이지 막을 사안은 아니죠. 네. 하지만 소통도 소통 나름인 게 인신공격하고 인격 모독하는 걸 소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네.
좀 존중한다라고 하는 게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 뭐 그 동의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. 네.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상대의 존재에 대해서 뭐 맞득전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네네. 인지상정으로.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것. 그다음에 행위에 한정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. 이게 소통 아닌가요? 특히 그 개인 SNS 페이지에서 이 문제들이 좀 특히 불거졌었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존중의 문화라고 하는 걸 한번 좀 우리 사회가 좀 되짚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. 사실 이 얘기도 뭐 처음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네. 참 그렇습니다. 정말 몰래 숨어서 악플 다는 사람들 한번 거울 한번 좀 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네. 자, 다 마지막 소식으로 가죠. 네.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실 수도 있고 또 익숙한 이름이실 텐데요. 싸이월드 문제입니다. 싸이월드. 네. 예. 과학기술정통부가 이 싸이월드의 데이터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줬어요. 제가 얼마 전에 얼핏 싸이월드 이제 완전히 문과 끝난다라는 뉴스를 얼핏 뭔가 들었던 것 같은데. 네, 사실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진 게요. 예. 얼마 전에 그 싸이월드가 도메인이 막혔습니다. 어허. 도메인이 막힌 게 사실 이 도메인 한번 등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에 22,000원밖에 안 하거든요. 예, 저도 몇 번 해봐서. 네. 예. 그런데 사실 이 도메인이 막혔다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사업상의 사업을 운영을 계속할 지금 여지나 내지는 여유가 좀 없는 상태 아니냐. 그렇죠. 예, 그래서 인터넷 주소 자체가 지금 먹통이 된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는 이 정부 확인 결과 싸이월드 게시물 자체는 IDC 그러니까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된 상태라고 하고요. 또 싸이월드 측이 일단은 사이트 복구 의지를 정부에 전달한 상태입니다. 근데 싸이월드 서비스가 이제 완전히 종료된다는 소식을 접하긴 했지만 네. 사실상 거의 종료 상태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? 요즘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요? 아직까지 사용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. 그리고 그래요? 네, 예, 왜냐하면 예, 개인의 표현 공간 내지는 그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을 사실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는데요. 이게 이제 일종의 인터넷 일기 네, 비슷한 그렇습니다.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문제는 이 사전에 서비스 종료 공지 같은 것도 없었다는 건데요. 예. 네. 언론에 크게 부각되진 않았지만 사실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. 이게 단순히 개인의 추억이 사라진다.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. 이 안에 2000년대 이 10년간 이 국내 1위 커뮤니티 서비스였거든요. 열풍이 엄청났었죠. 네, 그래서 다양한 지적 정보가 존재합니다. 김동인 기자도 했을 것 같은데. 제가 개인 싸이월드를 한 것도 있지만요. 사실 네. 다양한 클럽에서 공유하던 정보들 자료들이 지금 사라진 게 오. 생각보다 좀 타격이 크더라고요. 예. 일단 싸이월드 운영사 측에서 도메인을 복구하긴 했습니다. 어제 음흠. 복구를 했고요. 네. 하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나선 게 워낙이 좀 이례적인 사건이긴 한데 이 경영진이 서비스 복구 의사를 밝혔지만 이 경영진이 사실 돈을 벌겠다고 암호화폐 쪽에 투자를 했어요. 그래서 투자자를 그랬나요? 모으기도 했습니다. 예. 네, 도토리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라고 해서 투자자를 모았는데 도토리 오랜만에 들어보네. 예, 근데 관련된 소식들을 좀 모아봤더니 이 지난해부터 이 그 암호화폐가 제대로 발행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됐다고 하네요. 아무튼 근데 정부가 이 데이터 남아있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현상 아닌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워낙 이게 좀 이슈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네. 됐는데 네, 문제는 백업 받는 문제도 있습니다. 네. 백업을 받으려면 받는 데에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이죠. 수억 원대가 들 수 있다고 합니다. 오호, 그래요? 네. 예. 아무튼 싸이월드가 다시 이슈의 중심에 놓이는 것 자체가 참 남다르게 다가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,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.